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오늘은 바로 환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환율을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장기간으로 본다면 예측을 할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본다면 환율은 예측을 해서는 안 되고 예측을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환율을 가지고 환율에 쉽게 투자를 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환율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상황과 그 나라의 무역, 그 나라의 채권, 신용, 신뢰 이러한 것들하고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와서 이렇게 되었다. 이러한 식으로 현 상황을 모르는 것보다는 좋을 듯하여 이러한 시간도 준비하였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부터 구독 서비스와 유료 댓글 서비스 등을 운영을 하게 되었으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라뮤나에게 커피라도 사주시고 싶으시다면 이러한 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지루하지 않도록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미국 주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환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변동성이 무척이나 크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아이러니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전만 하여도 환율이 하루에 1%, 2%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경우에는 무슨 일이 심각하게 터졌거나 할 때 외에는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하루에 1%, 2% 이렇게 하락하고 상승하는 경우가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즉 환율 변동성은 심해졌다는 것이고 왜 그랬는지 딱 명확한 정답은 없지만 어느 정도 유추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가능성은 바로 5월 초 대만과 한국, 중국의 환율이 급변동한 뒤 기사로 많이 나왔던 대만 보험사들과 관련된 사건일 것입니다. 바로 대만 보험사들의 경우 전체 자산의 65%까지 해외 투자를 하고 있으며 해외 투자 비중이 높은 만큼 전 세계 시장의 변동성도 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또 대만 보험사들의 해외 투자는 70% 정도는 환해지를 하고 있고 30% 정도는 환노출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환해지를 하지 않는 30% 부분에 있어서도 3분의 2 정도는 달러 부채에 대해서 환해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부채가 있으면 달러로 갚으면 되는 상황이 펼쳐졌고 그렇기 때문에 환해지가 필요 없는 형태로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대만만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홍콩도 이럴 수가 있었고 한국, 중국 모두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의 TSMC가 AI 반도체 기업들의 수출이 강달러로 좋은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고 대만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나 모두 제조업 기반의 수출로 인하여 먹고 사는 기업이었었기 때문에 또 강달러로 좋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되었었지만 마땅히 그 달러를 가지고 투자할 곳이 존재하지 않아 달러를 본인의 자국의 돈으로 바꾸는 중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면서 이런 것들을 헤지펀드들이 대만의 환율을 관리하는 것에 약점을 발견을 하여 공격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자 하루에 달러는 2% 이상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였고 1460원까지 올라갔던 원달러 환율은 1390원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지금 대만의 환율을 관리하고 있는 데 있어서 미국은 약점이 되고 대만 달러 가치가 낮을 때는 수출도 잘 되면서 문제가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급격하게 높아졌을 때 또 환율을 낮추게 되어버린다면 그러면 바로 환율을 조작했다고 의심을 받고 헤지펀드들의 타켓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가 6월에 발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만은 환율을 관리하고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 있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만만 속하는 것이 아닌 수출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가 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환율에 있어서 하루하루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얼마 전 23년 일본에서도 비슷하게 흐른 적이 있었었는데 23년 1월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가 순간적으로 20% 급등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0.5%에서 0.6%로 오른 것이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일본 은행이 관리하고 있던 0.5%를 뚫어버린 것이었고 이 상황의 결과는 결국 2022년 말부터 헤지펀드들이 엔화가 강세가 되는 것을 바라면서 일본 국채를 팔아 엔화를 샀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일본은 국채 10년물 금리를 0.5%로 방어를 하는데 23년 1월에만 16조 이상 쓰게 되었고, 이렇게 자금을 쏟아부어도 국채 금리가 목표 금리 이내로 돌아오지 못하고 금리 역전까지 생기기도 하였었는데, 일본 국채 8년물 금리는 0.63%였지만 10년물 금리가 0.51%로 기간이 더 긴 국채가 짧은 국채보다 금리가 낮아진 것이었고, 이때부터 일본은행이 작정을 하고 해치펀드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어버리죠. 이렇게 일본 정부에서 작정하고 해치펀드들을 공격을 하기 위하여 장기 채권을 방어를 하기 시작을 하였고, 이렇게 일본은 국채를 매입하면서 돈을 쏟아붓고, 이 상황에서 일본 은행들이 지원 사격을 나서서 상당수의 해치펀드들이 포기를 하면서 나가 엔화는 안정 단계에 접어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치펀드들이 각 나라를 공격하면 환율이 변동하고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상승이 생기는데, 지금도 딱 이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게 바로 금융시장이 개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약점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증시나 채권이나 많이 약점에 노출이 됐다는 뜻이고, 해치펀드들은 언제든지 팀을 짜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번에도 대만 당국이 환율 강세에 대응을 하기 어려웠던 시기에 어떤 계기가 약점으로 포착이 되자 해치펀드들이 집단적으로 공격을 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환율 변동성에 대해서 최근 5월 4일 밀라노에서 열린 한미 재무당국 간 비밀 환율 협의를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락을 하고 있는 것을 경험을 하기도 했었는데, 미국은 지속적으로 원화를 절상을 하여 환율을 하락하는 것을 요구를 했고,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미국 내 한국산 제품의 가격이 올라 경쟁성이 감소가 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좋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미국은 관세를 인하해 준다, 이러한 것들을 무기로 쓴 것으로 보여지며, 즉 한국은 관세와 환율 패키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가 한국 관세 협상에 대해서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을 하면서 초반만 하여도 한국하고 먼저 협상을 하면서 빠르게 협상이 진행이 될 것처럼 보였었지만, 그러지 않는 이유가 이것이구나라고 보여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원화가 절상이 되어 미국의 달러가 하락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버린다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수출 기업에게 무척이나 치명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물건의 가격이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오르게 되어버린다면 미국 내 경쟁사 제품 대비하여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판매가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이러한 것은 한국의 주요 수출품에 속하고 있는 전자제품, 자동차, 조선, 반도체 모든 것에 반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환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상황에서 높으면 좋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그냥 협박을 하면서 원화 가치를 높여라 라고 말을 하지 않고 이 조건으로 관세나 투자, 수출입 구조까지 패키지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한국은 이러한 미국의 관세로 인한 협박을 혼자 상대하는 것보다 일본이나 대만, 중국의 협상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눈치를 보면서 이보다 더 튼튼하게 미국 시장 가격의 경쟁성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관세 인하라는 목표에만 몰두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 원화가 절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